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학 1에서 배웠던 수열 중에 종류가 뭐 있었어요? 오늘 배울 등비 수열 배웠고 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렇지,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을 배웠고 등비 수열을 배웠는데 왜 등차 수열의 극한은 배우지 않고 등비 수열의 극한부터 배우는가? 생각해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일반항 AN이 2n 플러스 3이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왜냐면 어떤 n에 관한 1차식으로 작성되는 이런 일반항을 가지는 수열은 등차 수열입니다. 맞죠? 근데 잘 보면 이 수열은 당연히 1차식이니까 함수로 치면 1차 함수지. 1차 함수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5 됩니까? 5.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7, 3을 대입하면 9가 됩니까? 점차 n을 무한대로 보낼수록 수열 각각의 항은 무한대로 발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반면 만약에 이 n의 개수가 음수일 수도 있죠. 음수. 그 음수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인데 이때는 n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수열의 값은 한없이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한없이 작아진다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등차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다. 당연히 뻔하게 발산하기 때문에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예. 선생님, 그러면 등비 수열은 항상 발산 아니냐? 거듭 제곱하면 항상 커질 것 같은데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 등비 수열의 극한은 따로 눈여겨서 배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등비 수열의 극한을 공부할 건데 얘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두 개를 가지고 일반화를 할 겁니다. 네, 일반화를 할 건데 우선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를 n에다 1을 대입하면 2 나오죠. 2.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 세 번째 항은 2의 세제곱, n번째 항은 2의 n제곱. 어떻게 됩니까? 감이 옵니까? n이 무한대로 커질수록 각각의 수열도 한없이 커진다. 되겠어요? 그려봐 한번. 이 좌표평면에 n이 1일 때는 2, 2일 때는 4, 3일 때는 얼마입니까? 8, 4일 때는 16.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 이해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n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수열의 값도 한없이 커지고 있다. 뭐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의 극한은 무한대가 될 것이다. 쉽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2의 n제곱을 보는 순간에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에서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하면은 y는 2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로도 취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수학 1에서 배웠던 y는 2의 x제곱의 지수함수 그래프가 머릿속에 펼쳐져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 이어서 2분의 1의 n제곱은 직접 계산해보면 돼, 이것도. 자, 직접 계산해볼 건데 정을 찍어봅시다.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하면 4분의 1, 3일 때는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점차 작아지지만 x축의 아래쪽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되겠어요?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니? 어디를 향해서? 그렇지. 0을 향해서 다가간다는 거 이해되겠어요? 0. 따라서 이때 한번 써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의 극한은 0이 될 거라는 거 추측해볼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2분의 1뿐만 아니라 누구도 3분의 1도 가능하겠다. 위에서도 2의 n제곱뿐만 아니라 4의 n제곱도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이제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우리 책의 교과서 보시면 등비 수열 아래 n제곱의 수렴과 발산해서 이렇게 파란색 상자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각자 교과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보면 이 아래 n제곱이니까 다시 써볼까요? 거듭 제곱되는 r값의 범위에 따라 발산할 때도 있고 수렴할 때도 있더라. 되겠습니까? 방금 예를 들었던 건 뭐였냐면 2의 n제곱과
2분의 1의 n제곱이었거든. 그 2의 n제곱은 1보다 크죠.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로 발산했다. 2분의 1의 n제곱인데 2분의 1은 0과 1 사이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네요. 그럼 이때는 0으로 수렴한다. 확인했죠. 그래서 이 거듭제곱되는 값의 범위에 따라 극한의 결과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좀 머릿속에 각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돼. 과연 1보다 큰 수를 당연히 거듭제곱하면 커지지. 되겠어요?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는 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도 가능합니다. 이 숫자도 n제곱하면 자연수 제곱이기 때문에 물론 부호는 교대로 나타나요. 부호는 교대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0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r값이 1일 때는 1을 거듭제곱하면 계속 1이지. 1의 n제곱은 계속 1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 n이 짝수일 때는 1, 계속 두 값을 반복한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하고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진동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 n제곱이다. 그럼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64 이렇게 나선형이라고 합니까? 이거 점차 퍼져가면서 진동한다. 발산이라고 하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r값 거듭제곱의 범위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각자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시는데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선생님은 좀 개인적으로 다르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묻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발산이라고 따로 좀 써봅시다. 발산. 되겠죠? 물론 발산은 같은 발산이지만 종류는 조금 틀리죠. 무한대로 발산, 진동하면서 발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r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항상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한다. 되죠? 그 다음에 r값이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는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r이 1일 때는 어디로 수렴? 1로 수렴.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한다? 진동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뒤에 가면은 하겠지만은 거듭제곱되는 이 값이 미지수일 때 미지수의 범위를 찾게끔 합니다.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r의 n제곱이 수렴하기 위한 r값의 범위를 찾으시오 하면은 머릿속에서 언제 수렴하는지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1과 마이너스 1 사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적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되겠습니까? 뒤에 가서 예제 풀면서 언급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 요거를 설명을 좀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좀 시간 관계상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하나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왜 무한대로 발산하냐? 그럼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얘기가 우리 교과서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수학이 어렵다 하는 분은 이 부분은 그냥 이해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r이 1보다 크니까 r은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r이라는 숫자는 1보다 크니까 어떤 양수 h에 대해서 1 플러스 h로 치환할 수 있죠. 여기서 단서 하나, h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1에다가 양수를 더하면 1보다 크죠. 됩니까? 근데 한편 1 더하기 h의 n제곱은 갑자기 계산망치가 식이 나와서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등식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물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본 적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부등식은 성립합니다. 자연수 1일 때도 성립, 2일 때도 성립, 2894번째도 성립합니다. 놀랍죠? 언제 배웠어요? 응? 수학적 귀납법 기억납니까? 수학적 귀납법 다음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등식 또는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그건 n에다가 1일 때 성립,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 그랬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따라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 기억나죠? 그때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예제입니다.
이 부등식을 뭐라고 하냐면 그 수학자 이름에 따라서 베르누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베르누이 부등식. 그래서 이 수학자 베르누이 부등식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되게 관련해서 좀 재밌는 이런 결과들이 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베르누이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등식을 이용합니다. 한번 볼까?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렇죠? n을 무한대로. 그러면 리미트 칠바 양변.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h의 n제곱. 여기도 똑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h 이렇게 되겠죠. 근데 h는 양수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nh도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해도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베르누이 부등식에 의해서 항상 좌변이 크다. 됩니까?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열의 배소관계에 의해서 1 플러스 h의 n제곱의 극한값은 무한대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결국 이 극한값도 존재하진 않아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h n제곱이 무한대 발산하니까 당연히 이 식이 실제는 r의 n제곱이거든. 똑같으니까. 그래서 r의 n제곱도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 얘기를 베르누이 부등식을 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이해만 해도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 이해를 좀 하시고 이럴 때는 직관적이고 이것도 교과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0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수렴한다라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문제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외웁시다. 발산, 그 다음에 진동. 1과 마이너스의 사이면 0으로 수렴하지만 1일 때는 1로 수렴한다. 값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뭐 한다? 공통점. 되겠죠? 수렴. 값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수렴한다. 그러면 어떤 R의 n제곱의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범위 찾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됩니까? 됐죠? 자, 문제 1번. 찾아요. 5분의 4 어디 들어갑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 0으로 수렴한다. 쉽죠? 이제 공식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이런 수렴과 발산에 대한 판별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보고 다시 본인 답과 선생님이 푸는 걸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3은 어디 포함돼요? 됩니까? 발산. 됐죠? 너무 간단한가? 이해되죠 다? 쉽지? 오케이. 자, 2번. 2x 플러스 1의 n제곱이 수렴하도록 x값 범위를 찾아라. 거듭제곱되는 값이 수렴하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1의 등호가 들어간다. 수열의 극한. 됐죠? 그래서 거듭제곱되는 값 여기다 쓸까요?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 1 사이가 는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하면 양변을 2로 나누면 따라서 x 범위는 0 초과 1 이하. 됐습니까? 네. 자, 2번도 거듭제곱되는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됩니다. 당연히 1 포함.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3분의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1의 등호 들어갑니다. 양변 3배 하면은 2를 더하죠. 따라서 x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쉽죠? 네. 자, 계속 이어서 예제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요거 지워도 되죠? 외워. 나중에 써먹습니다. 네. 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직접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안 해도 되지만 한번 처음이니까. 그쵸? 대입해보면 3의 무한대제곱 더하기 2의 좀 쓰기 애매하지만 그냥 씁시다. 3의 무한대제곱 이렇게 되죠. 당연히 3을 무한대제곱하면 무한대죠. 커지는 상태. 그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쌤 똑같으니까 약분해서 답 1로 쓰면 안 돼. 안 돼. 큰일 납니다. 제발. 부정형. 그렇죠? 옆집형 말고 부정형. 예. 그래서 이런 형태면 어떻게 하냐. 우리 이미 며칠 전에 배웠습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눈다. 기억납니까? 똑같아요. 얘도 분자와 분모가 있는데 분모에서 최고차항이라고 하기 애매하지만 3의 n제곱이 크죠. 2의 n제곱보다.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분모의 최고차항 3의 n제곱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돼요? 암산 좀 할까? 되죠? 똑같은 거 나누면 1. 분자 뭐 되지? 분자 3의 n제곱 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지수법칙 적용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3분의 2의 n제곱. 지수. 되죠?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되지? 플러스 1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한 번 더 씁시다. 3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지수법칙. 그럼 약분이 돼요. 됩니까? 따라서 여기서 바로 정리할까? 아, 3분의 2의 n제곱 거듭제곱 되는 수가 어디랑 어디 사이? 보입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 보이지, 그치? 수렴 발산? 수렴. 어디로? 0으로. 따라서 1 더하기 0분의 누구 남았어요? 3. 그래서 답은 얼마? 3으로 수렴한다. 되겠죠? 쉽죠?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기억납니까? 개수비 따졌던 거 기억나요? 개수비.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똑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극한값이다. 물론 여기는 차수로 따지기 애매하지만 분자와 분모의 거듭제곱 때는 공비값 3이 똑같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3 곱하기 3의 n제곱. 됩니까? 아, 분자와 분모가 차수가 똑같구나. 물론 차수라는 거 얘기하기 애매합니다. 똑같죠? 이때 극한값은 뭐가 된다? 개수비. 그래서 답은 3이라고 바로 찾아도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와 관련된 문제 3번을 각자 풀어보세요. 각자 풀어보시고 일시정지 여기 있죠? 지금 버튼 여기 있나 지금?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시고 이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바로 해도 되겠어요? 당연히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지? 4의 n제곱 나누기 4의 n제곱 빼기 4의 n제곱 분의 1 3의 n제곱 나누기 4의 n제곱 됩니까? 네. 자, 공간이 좁네. 밑에 씁시다. 자, 그럼 약분하면 얼마 됩니까? 약분하면 1 빼기 4분의 1의 n제곱으로 써도 되죠? 어차피 1의 n제곱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로 4분의 3의 n제곱인데 우와, 등비수열의 극한. 수렴 발산?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4분의 3도 0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수렴합니다.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1 빼기 0분의 0은 정확하게 0입니다. 되시겠죠? 근데 역시나 이것도 직관적으로 풀 수는 있어. 분자가 큽니까? 분모가 큽니까? 차수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4의 n제곱이 크지. 그럼 당연히 분모가 크니까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할 거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되겠죠? 하는 김에 바로 해볼까? 3번. 분자의 최고차는 5의 n제곱, 분모에서 제일 큰 건 4의 n제곱, 5의 n제곱이 커요? 4의 n제곱이 커요? 분자가 크죠? 아, 그러면은 이 수열은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겠구나. 구체적으로 보시려면은 4의 n제곱으로 다 나누어 주면 됩니다. 확인해보세요. 알겠죠? 할까? 에이, 알았습니다. 지금 모 학생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나눠봐. 나누면 1. 분자는 4분의 5 n제곱. 그럼 누구 남죠?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2분의 1의 n제곱 요렇게 됩니까? 되죠? 그러면 결론은 2분의 1,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그러면 결국은 남은 형태가 뭐냐면 4분의 5는 1보다 크죠? 1보다 크지?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 빼기 0의 형태는 확실하게 무한대죠. 그래서 3번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쉽죠? 그러면 4번도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겠죠?
2번도 똑같죠. 가장 큰 거듭제곱, 가장 큰 거듭제곱, 5 똑같네. 앞에 개수비 얼마? 1. 그래서 극한값은 1이다. 는이라고 하면 안 되죠.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예제 2번 가겠습니다. 별표 5개 쳐봐요. 별표 5개. 5스타. 5스타면 계급이 굉장히 높죠. 갑자기 무슨 얘기냐? 상관없어요. 자, 중요합니다. 이 예제 2번을 토대로 각종 기출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응용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미리 필기를 좀 할 건데 아까 했던 얘기야. 뭐냐면 한 번만 더 씁니다. 거듭제곱되는 값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발산한다. 발산. 우리 발산이라고 쓸게요. 화살표도 쓰지 말고 발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거듭제곱되는 값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면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한다. 되죠? 그 다음에 R 값이 1일 때는 거듭제곱도 당연히 1로 수렴하고 R2 마이너스 1일 때는 R의 n제곱은 진동하죠. 진동.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R값의 범위를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되겠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문제는 R이 0보다 크대요. 공비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 다 따질 필요 없지. 그렇죠?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나누면 될까? 0보다 크니까 1에서 한번 끊어야 되겠구나. 맞죠? 그 다음에 1일 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끝.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경우를 3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해 본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때 R의 n제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예요. 왜냐면 R의 n제곱이 여기 수열의 일반항에 숨어 있으니까. 맞죠? 어디로 수렴? 0. 앞에서 했습니다. R이 1일 때는 어디로 수렴? 1로 수렴. R이 1보다 크죠? 그럼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대입하면 돼 이제. 끝났어. 한번 해볼까 이제?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하니까 직접 대입해보세요 여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0분의 0. 1분의 0은 확정치죠. 숫자 0이죠. 수렴한다고. 끝. 쉽지? 더 해볼까? 만약에 R의 n제곱이 1로 수렴할 때는 그러면 R의 n제곱 자리에 1을 대입해. 지금 극한값을 계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1 더하기 얼마입니까? 1분의 1 따라서 답은 얼마? 2분의 1로 수렴이죠. 그래서 0으로도 수렴하고 2분의 1로 수렴하고 있다. 되겠습니까? 네. 무한대는 어떻게 합니까? 대입했더니 어떻게 되지? 형태가 1 더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부정형이죠. 어떻게 하기로 했지? 개수비. 차수 먼저 따져야 돼. 똑같죠? 최고창 R의 n제곱, 분자에도 최고창 R의 n제곱 똑같구나? 그럴 때는 뭘 따지자? 개수비. 1, 답은 1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는 하지 말고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하고 있더라. 따라서 이 수열은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은 R값에 상관없이 항상 양수면 수렴하더라. 대신 R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 값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정리를 좀 하시고 참고 하나만 할게. 자, 참고. 문제집에도 많이 남아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해봅시다. 잘 보시면 이 수열의 일반항에서 변수는 지금 2개입니다. 2개. R과 N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R도 변수고 N도 변수야. 근데 N은 어차피 N을 어디로 보낼 거냐? 무한대로 보낼 거거든. 그쵸? 그러면 왜냐면 수렴발산 조사하려면 무한대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N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특별하게 N값을 조작할 수는 없어. 누구만 따지면 되겠다? R. 무슨 얘기냐면 이 수열의 일반항을 R에 대한 하나의 함수로 취급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필기할게요. 자, R n제곱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렇지? 그러면 이 극한값은 R의 값에 따라서 0이 될 때도 있고 1이 될 때도 있고 2분의 1이 될 때도 있잖아. 그래서 이 값 자체를 어떤 특정한 R에 대한 함수로 취급하자 이 얘기입니다. FR, 리미트 분의 R의 n제곱. 됩니까?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어요? 함수니까 자 예제 하나 풀어볼까? 1번 만약에 f의 2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2분의 1? 그럼 r이 2분의 1일 때구나. 그럼 r이 2분의 1이니까 실제로 우리 r이 2분의 1일 때는 극한값을 다 계산해놨죠. 2분의 1일 때는 0이었죠. 그래서 이 함수값은 0이더라 이 얘기지. 됩니까? 하나 더 할까? 만약에 f의 마이너스 우리 r값이 양수죠. 양수만 합시다. 5다. 그럼 당연히 r값이 5니까 1보다 크죠. 이때는 1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때는 함수값이 1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죠. 좌표평면에 이 x축 대신 r축이라고 해야 되겠지. r이 독립변수니까. 그러면 경계가 어디냐면 1에서 지금 경계가 되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하자. 0보다 큽니다. 그럼 0과 1 사이일 때는 수렴값이 0이죠. 0. 됩니까? 수렴값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이 여기서 수렴값이야. 그러면 1일 때는 얼마였냐면 1일 때는 2분의 1이죠. 1일 때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지점에 점을 찍으면 되겠지. 되죠? 1보다 클 때는 이 극한값은 1이 되겠죠. 1. 1보다 클 때는 요 지점이 1이라고 쳤을 때 1보다 항상 클 때는 함수값이 1이 되겠죠. 됩니까? 따라서 결국은 뭐냐면 이 함수 fr은 1에서 불연속이라는 사실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1의 좌극한 0, 1의 우극한 1.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기억나죠 다? 네. 자, 일시정지 해두시고 한번 각자 풀어봐요. 좀 교과서 예제치고는 좀 쉽지는 않거든. 근데 역시나 지우지 않겠습니다. R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다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다 일시정지 하고 다 풀고 왔지, 그렇지? 자, 문제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 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바로 1번 같이 봅시다. 1번. R에 2n제곱이 있구나.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R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4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습관적으로.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경우에 R의 2n제곱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자 이 얘기지. 근데 여기 잘 보면 짝수제곱입니다. 짝수. 2n은 짝수니까. 1보다 크던 마이너스 1보다 작던 짝수제곱이니까 양수만 되겠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이해됩니까? 4일 때는 마이너스가 1, 4일 때는 R의 2n제곱은 0으로 수렴합니다. R이 1이면 대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R의 2n제곱은 R값이 1이니까 1이지 뭐. 1을 계속 거듭제곱해도 1. 네. 마이너스 1을 거듭제곱해도 짝수제곱이니까 1로 수렴해요. 마이너스 1에 2n제곱, 짝수제곱은 플러스 되니까 1. 됩니까? 이렇게 R의 2n제곱 형태를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따져보고 이제 대입하면 끝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자, R의 2n제곱 무한대 대입합니다. 어떻게 돼요? 무한대 더하기 3분의 2배 무한대 더하기 R. 궁극적으로 형태는 부정형이죠. 또 무한대 분의 무한대 부정형.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크기 비교해봐. R의 2n제곱, R의 2n제곱. 똑같죠? 똑같으면 뭘 따지자? 개수비. 얼마? 2. 그래서 이때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됩니까? 네. 대입해. 0. R의 2n제곱에 0 그대로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0 더하기 3분의 0 더하기 R. R은 어차피 마이너스과 1 사이에 움직이는 값이죠. 그래서 그대로 수렴값은 3분의 R이라고 두면 됩니다. 쉽죠? 1 대입하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1 더하기 R값이 1로 고정되어 있죠? R이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1을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4분의 얼마 됩니까? 3으로 수렴하죠. 4분의 3. 마지막으로 대입합니다. 1 더하기 3분의 2배 1. R값이 이번에 마이너스 1이니까 R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빼기 1 되겠죠. 그러면 4분의 얼마 됩니까? 1. 따라서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저 수열의 극한값은 2다. 수렴하죠.
마이너스 1가 1, 4일 때는 3분의 R로 수렴, 1일 때는 4분의 3으로 수렴, 마이너스 1일 때 4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수열도 함수로 취급하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한번 그려볼까? 지금 시간이 얼마 됐는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시간을 지금 시계를 안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양해 바랍니다. 자, 함수 1번만 하고 2번은 답만 만들어내고 마칠게요. 됐죠? 네. 자, 1번. 저 함수를 FR이라 두자. FR을 자 리미트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어떻게 됐죠? 식이 R의 2n제곱 더하기 3분의 2R의 2n제곱 더하기 R 이렇게 됩니다. 맞죠? 우리 이 R값 독립변수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값을 다 구해놨다 지금. 그리면 돼 이제. 끝났어. 네. 자, R축 어디서 끊어볼까요? 범위를 1과 마이너스 1 사이. 그래서 1인 지점,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한번 나눠서 생각해보자. 어렵지 않죠? 자, 1보다 클 때는 극한값이 2입니다. 1보다 클 때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죠. 플러스 1은 오른쪽입니다. 1보다 클 때는 극한값이 2니까 이 상수함수 2가 되겠죠.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일 땐 정확하게 4분의 1입니다. 어딥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4분의 1이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점을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다. 4분의 1인 지점. 그렇죠? 1일 땐 R이 1일 때는 정확하게 극한값이 4분의 3. 4분의 3이면 요 정도 됩니다. 아, R이 1일 땐 4분의 3이구나. 되죠? 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수렴값이 3분의 R. 근데 이 함수 좌표평면은 R이 독립변수죠. 그러면은 얘도 보면은 어떤 R에 관한 하나의 1차 함수로 볼 수 있다. 기울기가 3분의 1. 맞죠? 그러면 직접 함수라고 치고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얼마 돼? 3분의 1. 3분의 1이면 좀 아래쪽에 있죠. 맞습니까?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요 아래쪽이죠. 그래서 y는 3분의 1 r.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는 거. 되겠죠? 쉽죠? 그러면 당연히 얘도 함수 FR은 마이너스 1과 1에서 뭐다? 불연속이다. 되겠습니까? 네. 끝난 줄 알았어요. 2번 남았네. 2번까지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칠까 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똑같지? 왜냐면 여기 아래 2n제곱이 있으니까 이미 우리 앞에서 다 구해놨어요. 근데 아래 n제곱을 따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요. 아래 n제곱은 근데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또 진동이냐 무한대냐 나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좀 애매하면 항상 원리대로 가세요. 근본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됩니까? 나눠볼게요. 그럼 얼마 되겠어요? 나누면 직접 계산해볼게. 1 더하기 아래 2n제곱분의 1 아래 n제곱 나누기 아래 2n제곱 더하기 2 나누기 아래 2n제곱 됩니까? 네. 좀 계산 좀 더 할게요. 계산 되죠? 아래 n제곱분의 1이고 답만 씁시다. 어디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하죠. 왜냐면 분모는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무한대분의 2 됐죠? 1 더하기 마찬가지로 0으로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결국 아래 n제곱도 어떻게 돼요? 발산하죠. 발산. 그래서 발산 무한대분의 1. 그래서 결국 답은 뭐가 됩니까? 0이라는 거 이해되겠어요? 0. 그렇죠? 물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아래 n제곱은 양의 무한대는 아니야. 하지만 결국은 값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전체 r n제곱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1분의 0이어서 답은 0이다. 되겠습니까? 네. 따로 더 할 거 없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아래 n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0으로 똑같이 수렴하죠. 그대로 대입하면 돼. 어떻게 되지 그러면? 대입해봐.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2. 따라서 수렴값 2다. 쉽죠? 어렵지 않죠?
자, 3번. R이 1일 때 R의 2n제곱은 1로 수렴하지만 R의 n제곱도 1로 수렴하죠. 대입하면 됩니다. 그대로 넣으세요.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 따라서 수렴값, 극한값은 2분의 3이다. 됩니까? 마지막. 이 n제곱은 1로 수렴하지만 R의 n제곱은 진동합니다. 진동.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식을 계산해보면 R의 2n제곱은 1이거든. 그럼 대입하면은 1 더하기 1분의 R의 n제곱 더하기 2인데 좀 애매하죠. R의 n제곱이 진동해. 진동하는 수열에 2를 더해도 진동, 진동하는 수열을 2로 나누어도 진동. 됩니까? 진동하는 수열 더해도 진동, 나누어도 진동. 따라서 이 수열은 수렴하지 않고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시험에 이 문제 주고 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값이 수렴하지 않는 R값을 찾으세요 하면은 수렴하지 않는 R값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쉽죠? 네. 그래서 오늘 요 문제 4번까지 해서 좀 등비 수열의 극한을 좀 같이 공부했는데 실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헷갈리는 분은 이 네 단계에 맞추어서 각각의 등비 수열의 극한을 조사하고 대입해서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아시겠죠? 당연히 그래프까지 그려서 확장할 수 있는 사고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